안녕하세요. 리움의 성부식입니다. 오늘은 춘천에 있는 미소지음 아파트 25평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사 시작 전에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고 뭘 체크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유익하실 겁니다. 네,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 철거 전에 이런 모습이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는 춘천에 있는 미소지음 아파트인데요. 이게 25평이고 2007년에 완공이 돼서 그러면 횟수로 따시면 한 16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래됐다면 오래됐지만 아니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그리고 약간 적당한 아파트죠. 인테리어 리모델링한 게. 그래서 이 아파트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을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이제 센서 등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현관장들이 있어요. 근데 현관장이 원래 도어 색깔이 이 색깔이었는데 왜 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MDF 같은 이런 이 자재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희가 필름을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위에 덧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벗겨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라이머 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16년 된 아파트 치고는 좀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중문 설치를 한번 고려해 보실 사항을 뭐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이즈가 1600 정도 되는데 원래 기본 중문이 150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추는데 그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중문을 설치하실지 마실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바닥이 이제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걸로 깔려 있고, 여기 이제 걸레바지 형태로 돌아가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 하다 보면 여기 이제 타일을 깔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디딤석 같은 거를 살릴지 말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살리다 보면 이 걸레바지도 같이 살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아까 중문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중문 같은 경우가 두께가 문 두께가 뭐 90cm에서 뭐 거의 14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40을 나오게 되면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현관이 살짝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마감할 것인가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문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앞라인에 맞출 수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거 앞라인에 맞추게 되면 이 천장에 있는 이 파놓은 부분에 등박스 올라간 부분 여기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중문을 어디서부터 설치하는 거에 따라서 천장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어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거를 도어를 닦을지 아니면 이제 필름 작업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이 ABS 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방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몰딩들이 나와서 하는 도어들이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거를 떼고 이제 뭐 구매기 문선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별도로 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장 몰딩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었던 이제 마이너스 몰딩을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도배선이 안쪽에 이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천장 도배가 위에서 이제 몰딩해서 끊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 베란다를 나오게 되면 여기 이제 보이시면 이제 보이시죠? 쿵쿵거리잖아요, 옆집이.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뭐 장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기 힘들고, 뭐 굳이 한다 그러면 뭐 도어 정도, 문 정도 다는 경우가 가끔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막으시면 안 된다는 점. 요거를 꼭 체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딘이 새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놓고 이제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실리콘을 벗기고 다시 쏴줘야 하지만 나중에 이제 도색 전에 거의 하게 되면은 이런 데 같은 경우 지금 수성 페인트도 칠해져 있는데 탄성 코트나 아니면 세라믹 코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이런 거 실리콘을 다 마감한 다음에 페인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아파트에는 이렇게 화단이 있습니다. 요 당시 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렇게 화단들이 많아요. 예, 그때 이제 갑자기 아파트 붐이 확 일어났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자연 친화적인 것들이 가서 반영하길 원하는 그 니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화단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화단을 없애주세요. 아니면 이 화단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놔둬주세요.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유압 크래셔나 이런 걸로 해야지 소음이 덜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했는데 생각보다 비쌉니다, 유압 크래셔가. 그래서 이거 철거하는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있고, 차라리 그 돈 같으면 난 여기 안에다가 수납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제 평상처럼 앉아서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 이제 뭐 열 수 있게끔 이제 수납하는 공간으로 짜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우수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우수관들이 이 베란다 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이 우수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노후화되거나 이게 이제 부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연결 부부가 잘못된다거나 해서 누수가 발생돼서 베란다의 천장 같은 부분이 이제 뭐 여러 페인트가 떨어지고 물이 흘러서 이 근처에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우수관의 관리 주체는 그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실에서 주체를 많이 해서 수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거의 안 건드리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이걸 건드리는 순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관리실에서 의뢰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도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눈으로 봐서는 뭐 누수의 흔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천장에 약간의 크랙은 있지만 이 정도 크랙은 뭐 그냥 살면서 생기는 크랙이라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 우수관이 심각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꼭 관리실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미소지움 아파트는 지금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으로 이제 베란다 쪽으로 들어와서 하는데 이 장은 뭐 철거를 하게 되겠지만 그 뒤쪽의 부분들이 이제 곰팡이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단열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장을 철거했을 때 곰팡이라든가 결로 현상이 있으면 단열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기 층 같은 경우는 약간 높은 층이라서 그래도 해가 잘 들고 그래서 뭐 앞베란다 같은 경우는 곰팡이도 없고 또 환기도 잘 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곰팡이 흔적은 안 보이는데 그런 곰팡이 외벽과 맞닿은 부분들은 곰팡이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방 딸리는 화장실입니다. 예, 보시면 이 화장실의 특징은 이 문 밑에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도어 밑에. 이게 왜 내려와 있냐면 이 아파트 층고가 많이 높지 않아요. 이 아파트는. 그래서 이 천장에 배관들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 돔을 밑으로 내려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방 부분들이 별도로 생겨져 있고 이 문은 또 통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문은. 그래서 이 높이는 옆라인 난 거 맞지만 예, 이 천장 돔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 별도로 해서 했다는 게 이게 지금 이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여기는 여기 전에 사시던 분이 아예 이 화장실을 안 쓰셨대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시죠. 처음에 최초에 10몇 년 동안 들어서 사시면서 여기를 거의 안 쓰셔서 이렇게 막아두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유가에 뚜껑도 안 벗기셨어요. 여기도 하도 안 쓰셔갖고 이 수전도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은 나오나? 네, 물은 나오네요. 화장실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이 잘 빠지나 안 빠지나를 체크하셔야 돼요. 물이 안 빠질 수도 있고 역류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공사 전에 아마 이 물 빠지는 것도 체크하셔야 하지만 나중에 이제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빠져요.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체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아파트는 이렇게 현관에서 딱 들어오면 정면에 이렇게 수납장을 짜놨어요. 이거 뭐 신발장은 아니고 이렇게 수납장을 짜놨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수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없애고 아트홀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밑에 뭐 하부장을 두거나 아니면 아트홀로 해가지고 액자를 딱 걸거나 가지고 액자를 걸었는데 그래서 이 미소지움 아파트는 그런 부분에서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써서 예, 이런 것도 필름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짤지 아니면 철거하고 아트를 만들지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수납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납장을 예전에 같은 경우는 훨씬 6, 7년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스럽게 놓고 뭐 양주잔도 놓고 양주병도 놓고 이런 것들이 약간 트렌디하게 작용하던 시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단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요즘 분들은 이거 다 철거해달라고 하세요. 일단은 마음에 안 들어. 네,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요거를 철거하고 그다음에 얘 딱 들어오는데 얘가 가려져 있어.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이거를 굳이 살려달라 그러면 필름을 해서 또 이쁘게 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은 착용하시면 되고. 층고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 보시죠. 2290입니다. 거의 2300이 좀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등박스에 있는 물을 나름대로 높였죠. 요게 2350 정도 나옵니다. 네.
2350 이렇게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 이제 등박스 부분이 있는데 요걸 최대 높아봐야 여기도 2350 좀 안 돼요. 그래서 이 층고가 여기 좀 낮은 편이라 요게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하는데 또 실링팬을 달기에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높이가 한 뭐 150에서 200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한 느낌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느낌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이 층고가 배관들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이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욕실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제 실리콘들이 지금 이제 잘 써져 있나 확인해 보시고 이 욕조를 철거하게 되면 이 밑에 이 욕실 실리콘이 터진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욕조를 없애고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들을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말린 뒤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도막 방수제로 발라야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방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싱크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싱크대 부분은 뭐 25평의 싱크대 치고는 약간 작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후드 자리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밑에 이렇게 분배기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온수 분배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 작용을 하냐면 이거의 위치에 따라서 싱크대 이 싱크볼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장이 들어가면 이걸 다 따내야 되잖아요. 이만큼. 그럼 쓸데없는 공간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개수대 밑에 이렇게 온수 분배기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거를 설계를 할 때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 안에 이게 이제 거의 사이즈가 이제 9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00장 안에 이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게끔 여기에 딱 맞춰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싱크대가 이제 이쪽 냉장고 장부터 이렇게 돌아서 기역자로 돌아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약간 비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드 구멍이 이 후드 자리에 있는데 빼져 있을 거예요, 배관이. 그러면 이제 그 주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색 주름관 같은데. 그러해서 이제 이게 길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꺾여지거나 이러면 잘 빨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가스레인지 위치와 이제 그거를 고려하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철거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가스 밸브를.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철거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쪽으로 쫓아 나오시면 이제 이 부분에서 끊거나 아니면 저기 시작 부분에서 끊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이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했지만 우리 가스가 만약에 누출이 된다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잠기거나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을 하는 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자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왔을 때 가스를 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멍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아서 놓지만 나중에는 그 세로 시트로 분분이 또 뚫어서 가스레인지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역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 코너 부분들이 이렇게 실리콘이 뜬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실리콘을 더 세밀하게 잘 발라 주셔야지만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이 아파트 미소지움 아파트 토크하는 큰 특징이 이 예전에 이 감성이 좀 있네요. 이 보시죠, 이 빨래판. 그리고 여기 스톱꼭지가 있어서 나중에 진짜 뭐 빨래를 제대로 한다거나 걸레를 제대로 빨고 싶을 때는 꼭 여기를 써놔서 아예 아파트에 박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특한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 같은데 우리 미소지움 아파트는 이 빨래판이 있다. 근데 대부분 아마 이걸 철거하시고 그냥 깨끗하게 까는 방향으로 많이 하시고 있어서. 다음 이 방은 이 작은 방 뒤쪽에 있는 뒷베란다 쪽에 있는 작은 방인데 이렇게 도어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이거를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선상 여자지보다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게 좀 디자인적으로 해치는 것도 있고 위에 유리에 이런 것도 보기 싫어서 아마 가벽을 만들어서 도어를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돼요. 이걸 살려도 되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레임을 유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런 느낌으로 살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뭐 가벽을 쳐서 도어를 단다거나.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장을 철거하고 다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다 이제 필름을 다시 입혀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셔도 좀 무방할 정도니까 요거는 붙박이랑 상태라든가 경첩 상태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 상태를 잘 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방은 확장한 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된 이 턱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 반대편에도 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장을 짠다거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방 같은 경우는 뭐 서재로 쓴다거나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여기 문 열리는 거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 뒤에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공간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고려해서 짜서 가던가 아니면 이 공간을 무시하고 가던가 이런 것도 이제 디자인 설계에서 반영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수 부분이라든가 창틀에 있는 실리콘 터진 거, 그 다음에 타일 마감하는 거, 무수관, 그 다음에 아까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수 분배기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배전함, 그 다음에 통신함의 위치,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제 천장이 돔이 낮춰져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특징이고, 이 아파트의 특징이 이게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커서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벽이에요. 근데 이 가벽 부분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엄청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애프터 사진이 나오면 그때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